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 부를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화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화건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다. 화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생명력은 그 자체로 선물이자 선물을 주는 근원이다. 그러니 화건에는 생명력 또는 생명의 원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없다. 그 영원한 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힘과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연 그 자체가 조화롭듯 조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사랑과 평화를 떠올려 보자. 사랑과 평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내 안에 살아있다. 하지만 사랑과 평화가 마음에 흐르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가정과 일을 비롯한 삶의 면면에 조화가 깃들도록 요구해야 한다. 손만 뻗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 바로 화건이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내면, 즉 잠재의식에서 한 일은 외부 세계, 즉 건강이나 부, 자아 성취에 드러난다. 내면의 정신 상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화건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내용은 이미 손에 넣었거나 곧 받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가지리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실현한다. 바라는 대상이 성공이든 성취든 물질적인 혜택이든 상관없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이 이미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날아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 오감의 세계를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부를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화건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화건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 잠재의식이 화건하는 내용을 실현한다. 믿음의 깊이로 화건의 효과가 판가름 난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줄지 궁금해 한다면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나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떠올려야 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1만 달러가 필요해요. 다음 달 1일까지 법정 판결이 나와야 해요. 더 늦어지면 집이 날아가고 사업이 망할 거예요. 이런 말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징후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지연되며 곤경에 처한다. 그러므로 빚이나 청구서가 쌓여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무한한 생명의 근원만을 바라보자. 작물을 기르는 농부는 잡초가 아니라 작물에만 온 신경을 쏟는다. 선함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주는 영원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 결핍과 한계에 관한 생각이 생기를 잃는다. 그리고 영원한 근원은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만들어줄 것이다. 확언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으면 삶은 멋지게 변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음을 확언해 보자. 영적인 힘을 믿는지 아닌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매사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 흡사한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느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사에 진실한 자세로 임합니다. 세상 만물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바라봅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 내용을 묵상합니다. 일상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의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요 운명의 주인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곧 운명입니다. 상반된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혼동을 준다. 나를 찾아온 한 젊은이는 수년간 가난하다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확언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짓눌려 있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항상 돈이 부족했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1시간 후에는 이럴 여유가 없어 생계를 끼에도 빠듯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부정한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비웃는 것이다. 수입이 좋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다. 완벽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거절할 만한 갖가지 변명을 떠올린다. 그 일을 하기엔 능력이 모자라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려요. 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다니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더 나은 일을 소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절한다.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어도 원하는 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낮다.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십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다. 잠재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좌절뿐이다. 좌절, frustration은 속이다 혹은 수포로 돌아가다라는 뜻의 frustrate, frustrare의 기반을 두고 있다. 젊은이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 후 부의 이미지가 실제로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평생 가난하리라는 믿음이 영원히 부자로 살 거라는 믿음보다 컸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젊은이는 사고방식을 바꿨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켜나갔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부를 받아들이는 확언을 써주었다. 젊은이는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확언하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확언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믿었다.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어. 피아노나 차를 살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걸 그만뒀다. 모든 아이디어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반박하는 더 강렬한 생각에 힘을 잃지 않는 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잠재의식은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해선 안 된다. 대신 그는 가난하리라는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풍요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면 활성화된 잠재의식이 숨겨진 보물을 내보이리라는 것을 믿었다. 한 달 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10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미래가 창창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7만 5천 달러로 연봉이 올랐고 부장으로 승진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잠재의식의 부와 가난을 동시에 새길 수 없으며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한자, 즉 잠재의식 속 자아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다음의 확언을 따라해보자. 나는 밤낮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고요함을 사랑하라.
현재의식은 외부 조건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완수하는 건 결국 차분한 마음이다.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긴장을 풀어라. 현재의식이 고요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을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마음의 표면으로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항상 만물의 근원에 의지하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물의 근원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걱정이 된다는 건 잠재의식의 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런 상태에서는 번영이나 마음의 평화, 건강, 그 어느 것도 손에 넣을 수 없다. 수영을 배울 때는 물에 뜨는 방법부터 배운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까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정말 가라앉는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몸을 이완시켜야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생명, 사랑, 진리,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른다는 걸 느끼면 조화, 사랑, 평화, 풍요로움의 패턴을 따르도록 몸과 마음 모두가 변한다. 생명의 망망대해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느껴보라. 바다와 하나가 된 느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마음의 온전한 안식처로 가서 다음 확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보자.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인도를 받고 응답을 얻으며 불을 손에 거머쥐고 해결책과 출구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 나를 통해 빛이 납니다. 잠잠한 마음으로 신뢰하니 힘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잠재의식은 해답을 준다. 마음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으므로 마음을 내려놓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무한자와 그의 능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안간 힘을 쓸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내가 잠재의식에 힘을 더할 수 있겠는가? 내 손으로 씨앗을 움트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사과를 수확하려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되고, 참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도토리를 심으면 된다. 그러니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토리를 보면 숲이 보인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은 좋은 일을 차고 넘치게 한다. 태도는 믿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애쓰면서 노력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걱정과 두려움,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도 말거나 한 박자 늦게 일어나거나 방해물이 생긴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묵상하라. 진리는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듯 진리가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